안녕하세요. 평균 수명 100세 시대, 길어진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정말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특히 어디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 주거 환경의 선택, 이게 노후 설계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 주거 시설에 대해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시니어 주거 시설을 비교 분석한 글부터 그리고 실제 고급 실버타운 방문 영상 후기, 또 관련 시장 동향 보고서까지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요양원, 요양병원, 그리고 요즘 부쩍 관심이 높아진 실버타운까지 각 시설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해서요,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특히 이게 호텔이야 싶을 만큼 좋아졌다는 그 최신 실버타운의 모습은 또 어떤지 그 속사정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왜 지금 이 시니어 주거시설이라는 주제에 주목해야 할까요? 사실 한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벌써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었고, 2050년에는 40%를 넘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그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는 과거처럼 자녀에게 의존하던 그 전통적인 노후 부양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니어 세대,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요. 뭐랄까, 상당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시죠. 무엇보다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가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라. 그러고 보니 확실히 주변에 봐도 은퇴하고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새로운 것도 배우시고. 네, 그게 실제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소득 구성을 보면요, 자녀에게 받는 용돈 의존도는 크게 줄어든 반면에 사업소득이나 모아둔 자산을 활용한 소득, 혹은 계속 일을 해서 얻는 노동소득 비중이 뚜렷하게 증가했어요. 소비 패턴 역시 식료품 같은 기본적인 지출 비중은 줄고 외식이나 여행, 취미, 건강관리처럼 자신을 위한 투자나 경험에 더 많이 지출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즐겁게, 그야말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거네요. 결국 이렇게 변화하고 다양해진 시니어들의 요구에 맞춰서 주거 환경에 대한 선택지도 더 다양해져야 할 필요성이 커진 그런 상황이군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죠. 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 이게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데 사실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차이점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세 시설은 설립 목적, 그리고 입소 대상,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 또 비용 부담 방식에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요양원입니다. 법적으로는 노인 요양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의 핵심은 돌봄, 그러니까 요양 서비스입니다. 의료적인 치료보다는 식사 준비, 몸단장, 이동 보조, 처럼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서 누군가의 꾸준한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주로 가시는 곳이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장기요양 등급 1등급에서 5등급까지요 2등급 판정을 받고 그중에서도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대상이죠. 24시간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사, 위생관리, 기본적인 간호조치, 그리고 재활이나 여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게 장기요양보험과 관련이 있겠죠. 네, 비용 측면에서 가장 큰 특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전체 비용의 약 80% 정도를 보험에서 지원받고 본인은 한 20% 정도만 부담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식사비용 같은 비급여 항목이 추가되고요. 초기 입주보증금은 없고 월 부담 비용은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그 정도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양원은 돌봄 중심이고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는군요. 그럼 요양병원은 이름에 병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뭐 수술 후에 회복을 위해 잠시 머무는 뭐 그런 곳인가요? 예리하시네요. 요양병원은 이름 그대로 병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주된 목적은 질병의 치료와 재활이죠. 만성질환 관리나 암치료 후 요양,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 후 회복과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 곳입니다. 장기요양 등급과는 상관없이 질병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의사의 판단하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역시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제공하는 진료, 투약, 주사 등 의료 서비스가 중심입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같은 전문적인 재활치료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고요. 그럼 비용은 병원이니까 당연히 건강보험 적용을 받겠네요. 맞습니다. 진료비나 약제비 등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이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급병실을 이용할 경우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월 비용은 보통 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지만 이 간병비 포함 여부에 따라서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양병원은 확실히 치료와 재활이라는 그 의료적 목적이 분명한 곳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실버타운. 이건 어떤 곳인가요? 앞에 두 곳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일 것 같은데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실버타운은 법적으로 노인복지주택 또는 시니어 하우징 등으로 불리는데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과는 달리 건강하고 활동적인 시니어들을 위한 주거 공간에 가깝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좀 더 편리하고 뭐랄까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 편의 서비스와 커뮤니티 활동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죠. 따라서 입주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어르신들입니다. 부부가 함께 입주하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비용 부담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분들이 주로 선택하게 됩니다.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제공되나요? 아까 호텔 같다는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고급 아파트나 리조트처럼 독립된 주거 공간이 기본이고요. 여기에 식사 서비스, 이건 선택 가능하고요. 청소나 세탁 같은 하우스키핑,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골프 연습장, 취미 강좌실, 사교 클럽 등 다양한 부대 시설과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건강관리실이나 비상호출 시스템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갖추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는 제한적이라고 봐야죠.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이건 정부 지원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실버타운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이라 정부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100% 본인 부담이죠. 그래서 초기 입주 시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의 입주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매달 식비, 관리비, 프로그램 이용료 등을 포함해서 100만 원대 이상의 월 생활비가 추가로 발생하고요.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 편이죠. 와, 정리가 확 되네요. 쉽게 말해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하면 요양원, 질병 치료나 재활이 필요하면 요양병원, 그리고 건강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누리면서 다양한 편의와 활동을 원한다면 실버타운. 이렇게 핵심 키워드로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겠어요. 그럼 최근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실버타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제가 본 영상 자료 중 하나는 정말 여기가 호텔이야? 실버타운이야?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넓고 환한 로비하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네, 최근 공급되는 실버타운들이 그런 고급화, 호텔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실버타운은 크게 위치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각각 장단점이 뚜렷해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는 도시명입니다. 서울 강남이나 광진구 등이 위치한 곳들이 대표적이죠. 장점은 역시 편리한 교통, 대형 병원이나 백화점, 문화시설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자녀나 친구들과 교류하기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단점은 아무래도 높은 비용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연환경, 또 도심 소음 등을 꼽을 수 있겠죠. 둘째는 도시 근교형입니다. 용인, 성남 등 수도권 외곽 지역에 자리 잡은 곳들이 많은데요. 도심의 편리함과 전원의 쾌적함을 절충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심 접근성도 나쁘지 않으면서 좀 더 여유로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여전히 비용 부담은 만만치 않고 대중교통 이용은 도심형보다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전원형입니다. 가평이나 고창처럼 아예 자연 속에 위치한 곳들인데요. 장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쾌적하고 조용한 자연환경입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편의시설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통이 불편하며 가족들과의 교류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위치별 장단점이 명확하네요. 그 영상에서 인상 깊었던 건 단순히 외관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실제 생활하는 분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그런 세심한 설계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답답하지 않게 건물 내부에 중정, 그러니까 코트야드를 여러 개 만들고 전체 면적의 40%는 과감히 비워두는 6대4 법칙으로 여유로운 공간감을 확보했다. 뭐 이런 설명이 기억에 남아요. 네, 그런 공간 설계 철학이 요즘 고급 실버타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교류하고 활동하며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중시하는 거죠. 그 외에도 소음을 줄이는 흡음 천장제 사용이나 쾌적한 공기질을 위한 환기 시스템, 휠체어나 이동식 침대도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넓은 복도와 엘리베이터,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문턱 없는 설계, 베리어풀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집 내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르신들이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구조를 잘 만들고 취미생활을 위한 베란다 공간은 살리면서도 다녀를 위해 삼중창을 2개나 설치했다든지 주방 상판이나 싱크볼 같은 자재도 고급스럽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곳곳에 설치된 비상 호출벨이나 욕실 안전바는 뭐 기본이고요. 그리고 키 작은 분들을 위한 옷내심 장치, 그 자동 옷걸이봉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신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들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액티브 시니어들의 요구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생존이나 돌봄을 넘어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사회적으로 교류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총체적인 삶의 만족도를 추구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거죠. 최근 롯데건설의 VL 루에스트나 시니어 케어 전문 기업인 케어링의 케어링 스테이, 또 케어닥의 케어홈처럼 대기업이나 전문 운용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설 수준이 점점 더 고급화되고 서비스도 전문화되는 추세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곳들이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하며 민간 시설로서 정부 지원 없이 입주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주거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 중에서 나에게 혹은 우리 부모님께 정말 맞는 곳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자, 이 모든 정보가 결국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어디가 제일 좋더라? 이게 아니라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곳은 어딜까? 이걸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4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첫째, 현재와 미래의 건강 상태, 그리고 필요한 돌봄 수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현재 혼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만성질환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혹시 장기 요양 등급은 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하고요.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이라면 실버타운이 맞겠지만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요양원을, 지속적인 치료나 재활이 필요하다면 요양병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괜찮다고 해도 몇 년 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겠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감당 가능한 예산, 즉 재정 상황과 장기적인 비용 계획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시설 유용별로 비용 구조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실버타운은 초기 보증금 부담이 크고 월 생활비도 만만치 않죠. 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은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크게 나고요. 현재 가진 자산, 월소득, 연금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위치와 접근성입니다. 단순히 집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나 친지들이 얼마나 자주 쉽게 방문할 수 있는지는 정서적 안정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응급 상황 시 이용할 병원은 가까운지, 마트나 은행 같은 편의시설 이용은 편리한지, 대중교통 접근성은 어떤지도 중요하죠. 앞서 말씀드린 도시명, 근교형, 전원형 중 어떤 환경을 더 선호하는지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어떤 점을 봐야 할까요? 시설 자체의 모습 외에 또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건물이 얼마나 새 곳이고 좋아 보이는지 같은 외형적인 부분에만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 어떤 활동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입주자들의 표정은 밝은지, 직원들은 친절하고 전문적인지, 식사는 괜찮은지, 시설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는 어떤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 입주 후의 만족도, 즉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정말 그렇겠네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비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 곳을 후보로 정해두고 시간을 내어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가능하다면 식사를 직접 해보거나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잠시 참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인기 있는 곳은 입주 대기가 몇 년씩 걸리기도 하니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시니어 주거 시설에 대해 정말 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유형원, 요양병원, 실버타운의 명확한 차이점부터 시작해서 최근 주목받는 실버타운의 유형별 특징과 최신 트렌드, 그리고 나에게 맞는 시설을 고르기 위한 핵심 고려사항까지 짚어봤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좋은 시설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상황과 필요에 가장 잘 맞는 시설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 재정 상황, 선호하는 생활 방식, 가족과의 관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고 무엇보다 반드시 여러 곳을 직접 발로 뛰며 눈으로 확인하고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후회 없는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되새기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순히 편리하고 좋은 시설을 넘어 나의 노년기에 진정으로 원하는 이상적인 커뮤니티와 사회적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내가 선택할 주거 환경이 그 목표를 이루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말이죠.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